오늘은 이 ISP 단계에서 테크니컬 임팩트 어널리시스, 즉 기술력 영향 분석이라고 뭐 번역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그렇게 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가들이 포함돼야 돼요. 왜냐하면 기술력의 변화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떻게 변해 왔고를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나한테 어떤 기술력을 써야 되느냐, 활용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쟁력을 컴페티티브 어드밴티지로서 이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 내에 있는 인력 몇 명이 하는 것보다는 이 기술력의 이 변화를 인지하고 있는 분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이런 것을 알고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한 이러한 단계입니다.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우리가 얼마나 바뀔 수 있습니다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ISP 단계의 끝자락에 와 있는 거죠. 분석의 끝자락이요.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건 뒤에 더 있지만 분석의 끝자락에 와 있는 건데, 먼저 테크니컬 임팩트 분석이 뭐냐, 그걸 해보면 현재 기술력을 포함해서 앞으로 수년 동안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력을 인지하고 알아내고, 변화하는 새로운 기술을 사업이나 우리의 경영에 기회로 활용한다 이거지.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기술 분석하는 거는 만일에 그 기회를 상대방이 썼을 때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이점을 걔네는 기술력으로 다 이제 커버링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또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하는 새로운 기술력의 경우 경쟁력의 기회가 되지만 경쟁력의 위협이 되기도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기술력을 나의 컴페티터들이, 경쟁자들이 사용했을 때는 나한테 어떤 영향이 오겠느냐, 이것도 분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기술력을 사용했을 때 나를 따라올 수 있는 그 여지를 우리는 더 발전시켜야지만 우리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영향을 분석하는 겁니다. 관련 산업 영역의 모든 기술력을 변화와 IT 기술 변화를 포함한다. 무슨 얘기를 하려면, ISP라는 주로 우리 IT 하는 사람들이 하거든요. IT 하는 분들이 컴퓨터 정보 시스템 구축과 관련돼서 이 기술력 분석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의 미래 발전에 대한 얘기만 딜이 써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 내가 만일에 제조업종에 있다라면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컴퓨터 제조업이다라면 컴퓨터의 발전이나 이런 것들의 내용도 포함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형틀, 그러니까 프레임 같은 거 만드는 회사라고 칠게요. 그렇다면 소재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한 테크니컬 임팩트 분석을 하자는 얘기지, 컴퓨터에 관련된 이 국한적인 테크니컬 임팩트 분석을 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그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술력의 변화는 나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석을 해봅시다. 그럼 이거 기회 위협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앞에 부분에서 우리가 SIS 부분에서 스왓을 분석한 서 있어요. 스왓 분석이라고 해갖고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이라는 요 OT에 대해서 했거든요. 그때 이거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제가 스왓 분석에 대해서 따로 이 챕터 하나를 해가지고선 이 유튜브에다 올려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때 그걸 한번 보십시오. 보면 되면 그때 스왓 분석을 하게 되면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이건 뭐 이제 스왓 스트롱 위크에 대해서 쓰고선 여기가 SO, 그쵸? 여기가 ST, 그 다음에 여기가 WO, WT에 대해서 요 부분을 쓴 적이 있어요. 요 부분.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도출해야 된다라고 수학 분석에서 계속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스트롱 포인트면서 여기 보면 opportunity하고 treatment가 여기 있었거든요. 이제 뒤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보면 이게 인터넷 강의라 왔다 갔다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제 앞에 걸 찾아야기가, 다른 챕터를 찾기가. 그래서 요 부분에 해당됐을 때 내가 이번에 이 분석되는 기술력을 가지고 이 부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이거
트리트먼트,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도출하는 것이 이 기술력 분석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이 기술을 썼을 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이점을, 그러니까 스트롱 포인트를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느냐. 그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테크니컬 임팩트 분석에서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액션 다이어그램은 제가 그린 게 아니고 제가 처음 이 책을 공부한 게 벌써 오래전 얘기입니다. 한 20몇 년 전 얘기인데 제임스 마틴의 정보공학 책에 나와 있는 한 페이지입니다. 이분은 20몇 년 전에 어떻게 이러한 기술 액션 다이어그램이 그 책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야별로 여러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 많은 분야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저는 이 IT 관련돼서, 컴퓨터 IT 관련돼서 앞으로의 세상은 20년 안에 이런 기술로 발전할 것이다 하고선 이렇게 예측을 해놨었습니다. 기술 변화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칩과 메모리의 변화입니다. 전에 말했죠. 점점점은 뒤에 또 설명한다 그런 얘기였죠. 점점점을 칩과 메모리를 여기다 설명을 또 했어요. 메모리는 그때 당시에 256K면은 대단한 램입니다. 256K는 지금 뭐 여러분들 집에 가서 여러분들 PC 지금 사용하고 있는 PC의 램 사이즈를 보세요. 256기가 그러니까 512기가 막 이런 세상이 됐어요. 사실은 이분도 이렇게까지 발전할지는 예측을 못했겠지만 앞으로 지금 니네 128K, 256K 가지고 지금 그 컴퓨터 만들고 PC 286이라는 걸 만들고 있는데 그때 나왔던 컴퓨터가 286 컴퓨터예요. 286, 386, 486 가다가 그 다음부터 팬티엄 나오고 저쪽 이렇게 계속 이제 PC 메모리가 발전했는데 결국에는 32기가까지도 나올 것이다. 그때는 우리가 이거 공부할 때 이 사람 아무리 그래도 32기가라는 게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이었어요. 근데 지금 20몇 년 만에 지금 뭐 여러분들 1테라 램이 나오는 세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프로세서, 우리 이제 컴퓨터에 들어가는 프로세서도 인텔 칩을 제일 많이 썼어요. 그때도 뭐라 그랬냐면 286이라는 지금 80186, 원래는 8086입니다. 8086 프로세서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우리 PC가 발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8086에서 거기에 새로운 8086이 나왔는데 그거를 우리는 여기다 2자를 붙이자. 그래서 80286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80386, 그래서 80486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분의 책에는 여기가 80586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다 그냥 요거 하나만 바꿨어요. 그분 책 단데 하나 바꾼 게 요거 바꿨어. 약간 팬티엄이라는, 왜 그러냐면 80586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586, 686, 786 하다가 986 다음에 뭐 쓸래 이러지 말고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이름을 붙이자 해서 586 컴퓨터가 펜티엄 컴퓨터가 된 겁니다. 그때서 좋아, 이제 그래서 이제 칩이나 메모리의 세상은 이렇게 바뀔 것이다 그랬어요. 요거 다 하나 워크스테이션도 그려놓고 했었는데 앞으로 이분이 이제 예측한 것 중에 하나가 PC가 이렇게 발전할 줄은 몰랐죠. 퍼스널 컴퓨터가 워크스테이션을 대체하는 PC 서버라는 이름이 나올 줄 모를 정도로 그때는 이제 앞에를 내다보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컴퓨터가 슈퍼컴퓨터가 나올 것이다. 그렇잖아요. 기상청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은 뭐 슈퍼컴퓨터 쓰는 거고, 메인프레임, 미니 컴퓨터, 마이크로 컴퓨터, 그리고 퍼스널 컴퓨터가 주종을 이루는 세상이 될 것인데 여기에서 미니나 마이크로 컴퓨터를 없애버리는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 최근에 공부하시는 이 IT 관련자들은 워크스테이션이라는 말을 잘 모르시겠지만 왜 그러냐면 우리가 PC 서버라는 걸 많이 쓰지 워크스테이션이라는 용어가 거의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한때는 워크스테이션이 한 6년, 7년, 10년은 안 돼요. 10년은 안 되지만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게 무지 많이 팔렸어요. 그러면서 요 두 개의 영역을 완전히 커버했던 세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워크스테이션이. 근데 지금 이제 워크스테이션은 값은 비싸지고 퍼스널 컴퓨터, 그러니까 프로세서 칩을 가지고선
퍼스널 컴퓨터가 워크스테이션을 대체하다 보니까 워크스테이션 대신에 우리가 뭐가 생긴 거냐 하면 우리가 이 PC 서버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값은 싸지고 하다 보니까 워크스테이션이라는 용어가 없었는데, 그때 만일에 우리 이 제임스 마틴이 워크스테이션 대신에 PC 서버라고 썼다라면, 그때는 이제 네트워크라는 게 진짜 미미했던 시절입니다. 지금처럼 이 인터넷이라는 걸 생각도 못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분이 인터넷까지 예측을 했다면 그거는 컴퓨터에 관련돼서 예견자가 아니라 신에 가까울 정도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분에 대해서, 마틴에 대해서. 이분은 그랬어요. 텔레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앞으로 세상을 주도할 것이다 하면서 인터넷이 나오고 이런 이 거래가, 이 인터넷이 유튜브가 발전하고 이런 것까지는 뭐 이제 예측을 못했었어요, 사실은. 하지만 텔레커뮤니케이션은 지금의 수십 배, 수천 배로 발전해서 사람들이 전화를 쓰듯이 컴퓨터를 가지고 통신을 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20몇 년 전에. 대단한 거죠. 이런 기술에 그러니까 예견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저장 기술도 마그네틱 디스크, 마그네틱 테이프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모르죠? 마그네틱 테이프라 그래갖고 이 옛날에는, 옛날 007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컴퓨터실에 가보면 테이프가 오른쪽 왼쪽에서 두 개 동그란 게 툭툭툭툭툭툭 돌아가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마그네틱 테이프예요. 그게 백업 머신이었습니다. 거의 6250 bpI짜리 테이프면은 그때 당시의 용량으로다 어떤 웬만한 전산실 하나 백업 받는데 그 테이프 한 10개 정도면 그 컴퓨터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을 백업을 받을 정도였댔어요, 양이. 그런데 무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외국 기업에 근무했었을 때 이 백업 받는 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전산 규정에 의해, 거의 컴퓨터 IT 규정에 의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백업을 받는 날이 있어요. 그날은 주로 금요일 날 저녁 때부터, 그때는 외국 기업이라 토요일 날, 이제 우리나라는 토요일 날 노는 게 얼마 안 되지만 그 외국 기업은 그런 날에 이제 OT를 주면서 그날 나와서 백업을 받으라 그래요. 왜? 그 사람들은 백업 안 받으면 그 다음 주 일이 안 되는 정도로 인식을 해요. 백업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업을 받는데 보통 마그네틱 테이프 10개 정도 받는다라면 한 7시간, 6시간, 7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업무 시간에 할 수 없죠. 그렇다고 야간 작업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주로 휴일날 나와서, 그러니까 나야 좋죠. 그때 일할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밖에서 할 일도 없는데 좋다, 토요일날 나가서 돈이나 벌자, 그리고 나오는 이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마그네틱 테이프를 10개 정도, 6시간 정도 쓰는데 주로 이제 웜 스타트, 콜 스타트 해가지고선 컴퓨터 부팅 시키고 뭐 이런 까지 하면 10시간 정도 작업해요. 그럼 10시간씩 4주를 하면 있잖아요. 40시간이거든요. 그러면 2주 일 더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급여가 그때 당시에 딴 애들은 뭐 한 60만 원 이렇게 받는데, 월급 많이 주는 회사였어요. 그때 60만 원 받는데 난 한 100만 원 이렇게 받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입사한 동기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컴퓨터실에 오고 싶어가지고 그랬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이제 3D지만 옛날에는 그냥 좋았었어요. 그래서 컴팩트 디스크가 나올 거다. CD. 여러분들 알잖아. CD, 컴팩트 디스크. 그 다음에 음악 디스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음악 디스크들 여러분들 MP3 뭐 이런 것들이 나와버렸거든요. 이것들이 컴팩트 디스크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뭐가 나올 거다? CD-ROM이 발전할 것이다. CD-ROM. 지금은 우리가 그러니까 USB 마그네틱 스틱 쓰니까 이런 게 지금 CD나 이런 것도 다 죽어버렸지만 거의 한 10년, 15년 동안을 얘네가 발전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나온 게 여러분들이 그냥 말하는 USB 그러잖아요. USB가 원래 이름이, 그러니까 이 마그네틱 스틱이에요. 마그네틱 스틱. 그런데 이제 앞으로 옵틱 디스크가 나올 것이다. 광 디스크라는 게 나올 것이다. 광 쪽으로 가는다. 광. 그다음 이런 거 있잖아요. 컴팩트 디스크나 이런 것들도 맨 처음에 컸었어요. 여기 보면 테이프라는데 테이프는 이만했다라면 테이프를 조금 적게 만들어갖고 뭐가 나왔냐면 카트리지라는 게 또 나왔어요. 카트리지라는 게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옛날 영화 보면 귀에다 뭐 꽂고 이렇게 선전하고 그러는 거 이렇게 해갖고 카트리지라는 게 나왔고, 요걸 또
더 조그맣게 만들어서 요만하게 녹음이나 이런 데 쓰는 조그만 카트리지가 나오고 이런 시장이 한번 지나가고 여태까지 40년, 50년, 60년 동안 이제 컴퓨터 이 미디어들이 발전되어 온 겁니다. 마그네틱 필체라고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은 어디 가서 보냐면 도서관 같은 데 보면 옛날 자료를 찾으려는데 컴퓨터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즉 데이터화 안 돼 있고 그것을 아주 그냥 조그만 사진으로 다 찍어가지고선 나눈 걸 도서관 같아서 이렇게 뭐 이 화면을 착각 이렇게 옮기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 한 장이요. 우리 새끼 손톱만 합니다. 새끼 손톱만한 필름 한 장에 사진이 아닌지 우리 그 넓은 신문 한 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들어간 거예요. 그 조그만 게. 그래서 옛날에 이거는 주로 군사용으로 썼고 현재에도 군사용에서는 예를 들어서 저 항공 사진 같은 거 찍어온 거 판독하고 이러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앞으로 지금도 마이크로피처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들이 이걸 데이터화 시켜놓는 것보다는 필름 한 장으로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우리가 보안상으로 관리하기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왜? 컴퓨터로 누구나 볼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 이런 기술들이 쭉 가요. 우리가 지금, 저는 이제 제일 관심 있는 게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왜? 제가 이 데이터베이스로 여태 평생 먹고 살으니까 데이터베이스 관심인데, 이분이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휴렛 패카드에서 네트워크 DB가 나왔고, IBM에서 하이라칼 DB가 나왔던 세상이었거든요. 그 시절에 앞으로 뭐가 나온다는 거야? 릴레이셔널 DB가 나올 거라는 걸 예측을 했어요. RDB라는 게. 이게.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예측을 했겠어요? 그때 당시 RDB라는 건 있지도 않았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오라클, 사이베스, 인포미스 뭐 이런 RD, 마리아 이런 DB만 있잖아요. 이런 DBMS가 나와서 앞으로 하이라칼 DB나 네트워크 DB 세상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무엇이다? 결국에는 더 발전돼가지고 뭐하고 합해서 텔레커뮤니케이션하고 합해져서 디시전 서포트 DB가 될 것이다. 즉 DSS, MIS와 발전과 더불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분산 시스템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한 겁니다.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 DB라 그래갖고 서울에는 임원실이 있고 부산에는 영업소가 있다 그러면 자기네가 해당되는 데이터들은 각각 지역에 놓아두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하면서 자기 지역에서 의사결정을 해내는 이러한 환경의 데이터베이스로 분산 DB, 어떤 사람은 이 Decision Support System DB를 Distributed System Support DB라고도 해요. 디스트리뷰터, 그러니까 분산을 지원하는 이러한 DB로 갈 것이다. 저는 둘 다 맞는다고 봅니다. 근데 그 책을 잘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디스트리뷰티드라는 말도 나오지만 분산, 왜 그러냐면 더 이 효과적인 분산은 딴 데서 디시전 내려놓은 걸 가져오는 게 아니라 자기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이렇게 데이터를 찢어놓는 걸 분산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이라고 할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디시전 서포트 DB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 책의 내용에 이 피터블하게 제가 이제 이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놓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지금 뭐 이렇게까지는 뭐 지금 가고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AI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알고리즘만 계산해주는 이러한 그 하드웨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는 여기다 두고 연산은 여기서 하고 이런 이 시스템 자체가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를 따로 떼놓는 데이터베이스만이 돌아가는 하드웨어들이 발전할 것이다. 그래서 HDB, NDB, 그러니까 하이라키카 N 뭐 이런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쓰는 DB들이 앞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자기한테 필요한 데이터들을 찢어놓는 이런 세상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예측했어요. 제가 벌써 10분 넘게 이 다이아그램 한 장을 설명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설명한 것 중에서 약 25년, 거의 30년 전에 이것을 예측했다라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쓴 책이 바로 정보공학, Information Engineering이다. 이렇게 책을 3권을 써놨는데 그 3권 안에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 놓고 나서 이 책이 너무 두껍다. 그래서 이제 컴플레인트를 한 거죠.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해 놓은 게 그 사람이 ISP, Information Strategic
플래닝이라는 책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책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 학기에 강의를 하게 이렇게 된 거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술의 변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다이어그램을 또 어디에다 하라는 거야? 자기 산업에 대해서,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이거를 분석을 하게 되면 나는 정보 기술은 무엇을 쓸 것이고 산업에 대한 기술은 무엇을 발전시킬 것이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저런 것들은 이제 산업에 대해서도 했고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 이런 것들은 이제 인사에서 해야 되는 거지. 우리는 주로 ISP에 대한 것만 우리는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사업 및 경영의 기회 및 위협에 될 수 있다는 거 앞에 이렇게 한번 이미 얘기했죠. 기술의 변화에 대한 자체 기술 목록을 작성하여 동일한 기술을 경쟁자보다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다. 이 매트릭스 제가 이것도 그려볼까 그랬는데 그냥 이제 거의 강의가 분석은 끝나가는 단계니까 이렇게 그려놔도 여러분들이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의 변화를 테크니컬 임팩트를 이만큼을 쓴다.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어퍼튜니티가 있었죠. 기회. 저기 앞에 수학 매트릭스 했던 거. 그 다음에 기술의 변화를 쓰고 위협을 합니다. 이 기술을 썼을 때는 어느 기회에 이 보탬이 된다라는 것을 칸을 채우는 겁니다. 이까짓 거 못하겠어요. 이 기술의 변화 파악했지 기회 위협은 앞에서 나왔지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기술의 변화는 어떤 위협을 해결할 수 있다도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매트릭스가 만들어지면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 정리를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술과 위협은 이거 있어요. 기술의 변화는 근데 전에 얘기했지만 그 수학 매트릭스 다시 한번 진짜 꼭 가서 보세요. 그 수학 매트릭스는 위협은 어느 조직의 위협이다. 이 기회는 어느 목표에 대한 위협이다. 어느 문제점을 해결한다. 이걸 우리가 앞에서 다 얘기했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회와 위협이 해결이 된다면 다시 이 매트릭스 제가 그랬잖아요. 매트릭스는 하나 있을 때는 하나밖에 못 본다. 두 개 있을 때는 몇 개를 볼 수 있다? 하나, 둘. 그쵸? 둘은 당연히 보는 거고 이것하고 셋을 묶고는 셋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세 개가 있다. 이거는 몇 개 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쵸? 뭐 제가 앞에 공식에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2분의 시그마 i는 이코로 1에서부터 n까지 했을 때 2분의 n에 n-1 곱하기 2배인가 뭐 이렇게 해서 이 공식을 만든 적이 있는데 그거 내가 옛날 벌써 한 15년 전에 논문에 써먹은 논문이 이 자료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세 개를 하게 되면 보세요. 하나, 둘, 세 개의 매트릭스는 당연히 나오는 거죠. 세 개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보면 몇 개 나오는 거야? 4개 나오는 거지? 5개 나오는 거죠? 그쵸? 5개가 나오는데 세 개를 엮을게요. 이렇게 세 개를 엮으면 6개. 이렇게 세 개를 엮으면 7개, 8개, 9개. 아마 세 개의 매트릭스를 그리게 되면 최소한 8개 이상의 다른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거 앞에서 3개 만들어 놨었지. 이번에 여기서 2개 나왔지. 이렇게 2개 나왔지. 이거 곱해보세요. 자, 이놈의 기술력의 변화는 어느 조직이 써야 된다? 기회하고 연결된 거가 온다면 이렇게 따지면은 기술의 변화는 당연히 어느 조직에서 주도적으로 써야 되고 어느 조직은 연관이 돼 있다. 이걸 알아낼 수 있어요. 이 기술은 어느 목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회에 활용이 됐으니까 이거는 어느 목표에 기회가 된다고 했으니까 연결해 나가면 다시 말하면 이 기술력은 어느 목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는 기술력이 될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매트릭스가 결국에는 여러 개로 나온다는 걸 제가 이번 강의 이거 끝나고 나면 제가 학생들한테 우리 대학원생들한테 숙제로 내주는 엑셀 파일을 하나 올려놓도록 해볼게요. 어디에다가 다음 점 카페 DVD에다 올려놓도록 해볼게요. 그거 다운로드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밑에 탭을 한번 보세요. 탭을 보면 하나를 만들면 3개가 만들어지고, 2개를 만들면 3개가 만들어지고, 3개를 만들면 8개가 만들어지는 이 차례를 쭉 탭으로 달아놨거든요. 한번 시간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가 보세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분석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냐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하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어서 기술 분석했는데 기술은 하루가 들이게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데 기술 분석은 뭐 6개월 걸렸다. 그러면 이미 그건 낡은 기술이에요. 특히 IT 쪽에서는. 그리고 무슨 제조업이나 이런 데도 전 세계 기술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데 진짜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두 명의 경험이 있는 외부 컨설턴트를 꼭 쓰라라는 겁니다. 저를 쓰라는 게 아니라 그 산업에서 기술에 관련된 트렌드를 알 수 있는 전문가들 있죠. 주로 이제 교수님들이 되겠죠.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컨설팅 회사에 있는 그 산업 컨설턴트들 이런 분들을 꼭 1, 2명 데리고 빠른 시간 내라. 여러분들이 자기네 조직원들만 데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몸으로 때우는 것보다는요. 기술 하나를 씀으로 해서 몇 년을 회사를 땡길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신기술의 경험과 관심 있는 2명 정도의 내부 인원이 꼭 알아야 돼요. 왜? 이 사람들의 생각을 전달받아야 되니까. 얘네들은 2, 3주 일하고 한 달 일하고 가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럼 얘네들한테 컨설팅 받은 거를 우리가 ISP 전체에다 계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해야 돼. 이거는 이 사람들만 해고 하는 게 아니야. 같이 첫날부터 같이 시작해갖고 그래놓고 이제 기술이라는 건 3년 이후에는 대부분 바뀌고 별로 변화가 없는 기술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3년 이후로 보고 영은 즉시 지금은 결정 나자마자 바로 적용해도 니네가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즉시 1년, 2년 뭐 이런 식으로 다 해서 이건 이제 제임스 마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0, 1, 2, 3까지를 했어요. 뭐 5년 이후도 있겠지만 여기까지 기술력을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1, 2, 3을 해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한번 볼게요. 아까 기술의 변화에 기회가 있었죠. 이거 똑같은 게 있었죠. 기술의 변화와 위협이 있었잖아. 그치? 이제 요거 기술력 변화만 예를 들을게요. 그럼 아까 여기 기술력의 변화는 어느 기회에 opportunity 1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T1 해서 이렇게 매트릭스를 만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 그룹 내에서 왔다 갔다 하기가 괜찮아요. 요거 말하는 거예요. 칸을 이렇게 채워놨으니까 그 컨설턴트들하고 얘기를 해가면서 칸을 채워놨으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기술은 돈이 들어가거든. 그러면 이제 내가 좋아하는 5점 척도를 또 쓸게요. 매우 중요하면 즉시 수행을 필요로 한다. 중요하면 신속하게 하는 게 좋겠다. 중간적 이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정도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필요는 하지만 긴급하진 않다. 요구는 되지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 기술이라는 것들을 5단계로 또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는 거야? 요 칸에 뭐라는 거야? 2D야. 2D는 뭐라는 얘기야? 앞으로 한 2년 정도 걸리는 이 기술인데 그거를 필요는 하지만 긴급하지 않으니까 여기다 2D라고 써놓는 거예요. 0A는 뭐야? 요 기술은 요 기회에 활용되는데 시급하면서 매우 중요하다. 지금 당장 적용해야 되면서 중요하다. 이 칸을 채워놓고 이거를 해서 매트릭스를 만들고 뭐 더 좋으면 이거를 이제 그 가트너 매직 쿼드란트나 그 4디멘셔널 그 매트릭스 있죠? 그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선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만들게 되면 시급성을 만들죠. 이런 거 만들 때 매직 쿼드란트나 이런 거 만들 때도 있잖아요. 내 것만 낼름 만들어 갖고 들어가지 말고 상대방 있잖아요. 나한테 진짜 경쟁자가 되는 회사 거를 같이 한 장 만들어서 뭘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거를 이용했을 때, 기회로 활용했을 때 우리한테는 이런 위협이 있다라는 걸 있잖아요.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사 결정권자들이 우리의 의견들을 수용해서 더 좋은 조직의 방향으로, 기업의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테크니컬 임팩트 어널리시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정리해야 돼요. 근데 정리할 때는 매직 쿼드란트나 이런 걸 이용하는 게 좋아요. 매직 쿼드란트도 여기서 설명드리는데 제가 이번에 이 강의에서 사용한 매직 쿼드란트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이 정도 알면 이 사람들이 매직 쿼드란트가 이 4디멘셔널 매트릭스가 뭔지를 알 정도 된다라는 자료를 만들어서
그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모르겠어요. 유튜브 나는 자료는 많이 올리는데 내게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유튜브에다 자료를 지금 올리고 있지만 유튜브 내에 그 디렉토리를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서 나한테 들어오면 해당 디렉토리에 가서 탁 자기 자료만 보고 나가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했는지 몰라서 못해요. 지금 사실 제가 유튜브에 그냥 이렇게 자료를 올리는 거야. 그리고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이 정도 알고 쓰는 거지. 그리고 뭐 더 알고 싶지도 사실은 않고 뭐 보고 싶은 사람이 들어오는 거지 뭐 내가 그걸 해야 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유튜브에 가면 그 매직 쿼드란트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정리하는 방법을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조금 더 보완해서 다시 올려야 되겠구나. 어쨌든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거 한 장 볼까요? 제가 이제 이번 이 분석 끝날 때마다 한 장당 이렇게 매트릭스를 하나 만드는데 이게 지금 M정보와 관련돼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알죠? 지난 시간까지 왔잖아요. 여기 문제점이 있잖아, 문제. 여기 기술 영향이 있잖아, 지금 말하는 게. 기술 영향이 1, 2, 3, 4가 나와요. 그 기술은 나한테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위협이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다 붙이는 거야, 이렇게. 국정과제. 왜? 기술 영향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여기까지 CSF가 앞에 설명해서 여기까지는 다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미 우리가 계속 설명을 해왔고 죄송합니다. 지금 만든 게 기술 영향이니까 이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 기술 영향은 나의 어느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기회가 될 것인지 위협이 될 것인지를 쓰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우리 이 강의 맨 끝에는 이렇게 안 그려놨어요. 이 ERD를 이렇게 안 그려놓고 뭐라 그랬냐면 기술 영향은 기술 영향은 여기에 위협 만들고 기회 만들어서 두 개의 엔티티를 붙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 영향이 기회 위협이 여기 와 있다라는 얘기죠. 기회인 경우에는 여기에 데이터가 있고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문제점을 어디다 이걸 만든 게 아니라 여기에 붙이는 거죠.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야? 이거는 어느 문제점을 해결하는 위협을 해결하는 거고 기회를 이제 더 발전시키는 거고 요런 것들을 쓸 수 있는 ERD를 그려놨지. 요건 여러분들한테 요 단원 Technical Impact Analysis 이 단원을 설명하기 위한 ERD 정도로 이해해 주십사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기술 영향은 나한테 위협이 되는 거다. 뭐다? 저거 뭐야? 기회가 되는 거다. 이걸 만들어내죠. 그럼 보세요. 그럼 이 기술 영향은 누가 책임지고 일을 해야 되나? 한번 따라가 볼까요? 문제점이죠? 문제점. 그럼 다시 올라가 볼까요? 100대 국정과제죠? 그러면 이 어느 과제에서 나오는 문제점인데 찾아 올라가죠? 어느 부처가 책임지고 있다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이 기술 영향에 대해서는 어느 조직이 연결돼 있다, 관련돼 있다, 이것까지 연결해내는 이러한 여러분들의 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게 테크니컬 임팩트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